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에서 석학이라는 그 이름을 좀 제 이름 앞에 달기는 조금 쑥스러운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그 이창희 그 총괄 부회장님께서 룬샷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뭐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의사과학자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에 도전을 했고 그 도전의 결과 어떤 행운이 따랐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벌이고 있는 룬샷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설명을 다 들으셨죠? 룬샷은 주창자를 나사 빠진 사람으로 취급하고 다들 무시하고 홀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샤피 바칼이라는 분이 최근에 쓰신 책 이름이 이제 룬샷인데요. 이제 반대말이 문샷. 그 달에 우주선 보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스릴링하는 그러한 많은 것을 투자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의사과학자는 저희 국현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그 설명을 하셨죠. 임상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초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연구 역량을 융합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독립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특수한 그런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를 의사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과연 내가 뭘 도전을 했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어린 시절 도전은 바이올린 배우는 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게끔 하셨거든요. 대회에 나갈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그 연습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천부적인 재능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재능은 있었는지 이제 상도 받았고 또 그 광주 실내악단이라는 오케스트라하고 그 바이올린 협주곡을 또 협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이건 어렸을 때도 느꼈던 건데 저희가 보통 학습 성장 곡선 하면 이제 이런 익스포넨셜 페이스,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뭐 이런 S자 곡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건 이렇게 리니어하게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습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숙성이 돼가지고 한 단계 점핑을 하고 또 쌓이고 점핑하고 이런 숙성과 도약을 반복하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이올린 어떤 패시지가 절대 안 되는 패시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맨날 며칠을 막 연습을 해도 안 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악기를 다시 꺼내서 딱 하면 저절로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 아침부터. 연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구도 꼭 이런 식으로 그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숙성기에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바이올린 배운 것을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서 연구할 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마이클 조단도 100개 던지면 99개가 안 들어간 적이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99개 실패 후에 1개가 이제 성공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행운은 제가 제 부모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어렸을 때 받은 교훈이 있었는데요. 제 아버님도 국현 교수님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전남의대 졸업하신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외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가세가 굉장히 기울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개업을 하실 그 가족들을 이제 위해서는 개업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수술 못하는 외과 교수 의사도 연구만 잘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교수가 되려면은 연구를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제가 그 서울대를 떨어져 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고는 재수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대를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기초의학을 굉장히 그 존중하는 그러한 교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국현 교수님 부친과 같으신 그런 굉장히 훌륭하신 기초의학 교수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분은 그 박용희 교수님이십니다. 작년에 작고하셨는데 저희 한림원 회원이셨고 카톨릭의대 명예교수신데요. 저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1회십니다. 저희 학교에 원로셨는데 1962년에 한국인 최초로 한국에서 연구된 걸로 SCI 국제저널에 처음 논문을 쓰신 분이 바로 박용희 교수님입니다. 레디올로지라고 지금 그
방사선과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초로 쓰셨었고, 아까 우리 국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이분께서 그 구경종 교수님, 이분도 같은 의과대학 1회 출신이신데 1964년에 한국인 최초로 네이처에다가 또 논문을 내셨습니다. 60년대 네이처는 지금과 똑같이 세계 최고의 저널이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그 작년에 이제 3명의 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을 배출하니까 저희 정성택 총장님께서 그 축하 기념 그 심포지움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 현직에 계시는 한림원 회원님들, 뭐 또 전직 그 명예 교수님들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신 그러한 사진입니다. 대학에 입학해가지고는 또 하나의 도전은 어떻게 하면 의과대학 생활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느냐였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사귀었고요. 의과대학이 동아리 위주로 운영되는 곳인데 저는 동아리를 가입하지 않고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활발한 그런 그 활동도 했었고, 이제 음악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남의대 관현악반을 제일 열심히 했지만 음악 전공자들이 만든 그 광주 실내악단에서도 그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남대학교 관현악단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접니다마는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학교 순환기내과 교수시고 그 과학기술 한림원 회원이신 안영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희가 관현악반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그러한 이제 그 습관을 좀 길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행운은 제 아내를 만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공자들 그 광주 실내악단에서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열애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처가 집안이 또 그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제 장인께서는 저희 대학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대학 최초로 헤드앤넥 서저리, 그 두경부 외과 수술을 처음 도입하신 교수님이시고, 제 아내의 할아버지께서는 경성의전 졸업하시고 이비인후과 의사셨는데 1944년에 전남의대가 생기니까 전남의대의 해부학교실 초대 주임 교수로 부임하셔가지고 평생을 전남대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던.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의를 따고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그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인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또한 제 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가 이제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학생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그 과가 있었는데 인턴을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을 전공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선택한 것이 해그학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해그학이 우리나라의 전문의 제도가 신설이 됐었습니다. 최초로 전문의 제도가 신설되면서 제가 인턴 마칠 때쯤이면 이제 제 1회 첫 번째 전공의를 이제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서 제가 해그학을 지원을 해서 대한민국 전공의 제 1회입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제가 이때 그 의학도들한테도 해그학은 굉장히 생소한 그러한 분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였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100%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학생 때 저희 교실에 범이순 교수님 실험실에서 그 자원봉사 학생으로 쭉 좀 했었거든요. 방학 동안이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학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했고 뭔가 여기 가면은 되게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지열 교수님, 범이순 교수님, 송호천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레지던트를 하게 됐습니다. 1년차 때 제가 이제 범이순 교수님께 너는 왜 해그학을 지원을 했냐 하시길래 리서치를 한번 좀 잘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라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제가 뭐 리서치에 대해서 막 많이 알았던 것은 아니었는데 무심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게 머릿속에 박히셨나 봐요. 쟤는 리서치 시켜줘야 된다. 7월 달쯤에 그 환자 보는 일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논문거리를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논문 써라고. 논문거리를 주셔가지고 1년차 때 논문을 6편을 썼습니다. 물론 다 국내 저널에다가 썼죠. 이때가 이제 1996년이었기 때문에
다 뭐 SCI 저널의 논문을 그때는 그렇게 많이 못 쓸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다 국내 저널에 이제 5편은 한글로 쓰고 1편은 영어로 썼었는데요. 이제 이때 선생님께서 매일 제 논문을 수정해 주시고 옆에서 고쳐주고 가르쳐 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아주 밀도 있게 논문을 어떻게 그 구성을 하고 어떤 맥락, 논리적인 맥락으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연차가 올라가 가지고는 저희 교실에 방사선 생물학 실험실이 있었거든요. 레이디에이션 바이올로지 그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실험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저선량 방사선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염색체를 이렇게 보면서 실험하는 것들을 이제 실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레지던트 3년차 때 그 이 2편의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2편의 논문을 보고 제가 이제 뭔가 눈이 확 떠지른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UCLA의 샘 갬비어 교수님하고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캔서 센터의 유리 젤로바니라는 분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논문을 미국 해과학회지와 미국 암학회지에다가 냈어요. 뭐냐면 단순 포진 바이러스의 유전자인 타이미딘 카이네이즈가 발현이 됐을 때 그걸 이미징으로 찾아내는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전자 발현 영상법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였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분자 영상이라는 큰 그 필드가 생기는 그런 서막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이 논문을 보고 나서 이 논문을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어가지고 나중에 레지던트 끝나면 저런 데 가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품게 됐었습니다. 레지던트 마치고 전문의를 이제 따고 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전임의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1년 동안 정중기 교수님 지도로 정중기 교수님은 소디움 아이오다이드 심포트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아이오다인 131이라는 그 해부학적인 영상 방법으로 이제 영상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그때 당시에 선구자적인 분이었는데 그분의 랩에서 이제 병원 일 끝나면 저녁에 실험실로 가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병원 기숙사에서 살았었거든요. 저 혼자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살고 주말이면 집에 오고 이제 광주에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밤이면은 뭐 이제 실험실에서 그냥 그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실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때 또 이명철 교수님께서 저희 그 한림원 원장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셨었잖아요. 저희 이명철 교수님께서 이 연구자가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연구 그룹을 이렇게 리드해가는 그런 그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선생님께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풀타임 리서치를 이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죠. 풀타임 지금까지는 맨날 파트타임으로 병원 일 하다가 시간 나면 이제 가서 하는 거였는데 풀타임 리서치를 위해서 미국 UCLA의 크럼프 인스티튜트 포 몰레큘러 이미징 당시에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분자 영상 연구하는 이제 연구소였습니다. 여기서 샘 갬비어 교수님 아까 그 사진에서도 나오셨던 샘 갬비어 교수님의 포스닥트럴 펠로우로 가가지고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이제 선생님께서 그 스탠포드 대학으로 옮기면서 이제 몰레큘러 이미징 프로그램 의 스탠포드 밉스라는 연구소를 차렸는데 이때 또 잠깐 말미에 또 스탠포드 생활도 좀 했었습니다. 이때 UCLA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거의 레전드 저희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이제 유명한 그 교수님들을 다 갬비어 교수님 덕분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도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갬비어 교수님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는 무조건 연구에만 몰두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뭔가 다른 걸 좀 물어보고 그러면 너 산만해지지 말고 무조건 연구에만 몰두해라.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천재였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천재소년 두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두기의 실제 모델이 이 샘 갬비어입니다. 이분이 그 대학을 그 14살에 물리학과에 합격하고 막 그리고 이제 의대에 들어오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근데 그 제자들한테도 굉장히 뭐 여기에는 이제 실험실에 포닥이 한 30명, 대학원생이 뭐 20명 막 이렇게 굉장히 큰 실험실이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케어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행히도 이제 2020년 7월 달에
100년 동안 딱 두 케이스 나왔던 그 두 번째 케이스에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절대로 조기 발견이 불가능한 그런 암에 걸려서 이제 급작히 돌아가셨는데 저희한테 또 뭔가 숙제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있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해결해. 이제 그런 그 숙제를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샌디 비스왈이라는 그 스탠포드의 머스큘로스켈탈 레디올로지 치프가 있는데 이제 샘 갬비어 교수님의 제자인데 얘가 아마추어 사진 작가예요. 그래서 갬비어 선생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사진 자기 3,000장을 가지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딱 3일 만에 이러한 그 선생님 모자이크 그 초상화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신 그 추모 웹사이트에 3일 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잠 한숨도 안 자고 이제 이런 걸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제자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선생님 랩에서 할 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왜? 저는 그 한국에서 SCI 논문은 딱 2편 딸랑 쓰고 이제 온 초보 연구자였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실험실 경험은 굉장히 없고요. 영어는 실험실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저에게는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첫 1년 동안에. 낮은 인지도는 데일리 레포트로 어떻게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데일리 레포트가 뭐냐면 오늘 하루 실험을 하면 그 실험 결과를 한두 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선생님 방에다가 레포트로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그 저희 대학의 순환기내과의 정명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정명호 교수님께서 저 미국 갈 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꼭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너한테 관심을 가져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고 부족한 지식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제 했었죠. 그리고 미숙한 실험실 경험은 조금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안면이 터지니까 제가 친구들 그 동료들 실험을 이제 발론티어링을 했습니다. 특히 MD들은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실험 막 하다가 그 콜이 울리면 환자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줘야 돼요. 남은 실험을 해주고 마무리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테크닉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집에서 파티를 많이 열었습니다. 돈 전혀 안 들이는 파티를 바베큐 그 앞에 가든에서 아파트 가든에서 이제 친구들 모아서 이런 그 파티들도 많이 열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숙한 실험실 경험을 어떻게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언어 소통은 지금도 저는 이 영어로 이제 뭔가 강의를 해야 될 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유지 쿠게라는 교수가 이제 한 3개월 그 공부를 하러 왔는데요. 이 양반이 저하고 영어 실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경험이 많으니까 외국 경험이 많으니까 영어를 또박또박 천천히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하더라고요.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면서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분을 따라서 한번 또 언어 소통을 극복을 해보려고 했고 실험실에서 실험만 하다 보면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가급적이면은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감은 하여튼 버티기를 해가지고 버텨내면 나중에 이제 그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좀 해결이 됩니다. 네, 이제 결과가 나와서 선생님이 야 빨리 논문 써. 논문을 쓰면서 이게 이제 논문이 어디에 실릴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기대감 같은 것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도 단순 포진 바이러스 사이미딘 카이네이즈 유전자를 가장 이미징을 잘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는 연구라든지 카디악 스템셀을 이식을 해놓고 그 스템셀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미징으로 팔로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또 이제 제 친구들 논문에도 이제 친구들 발론티어링을 했던 그런 데에도 이제 이름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서 그 포스트닥토랄 펠로우 때 이제 그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의 그 미생물학 교실에 최현일 교수님, 홍영진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제 사이언스에 실렸던 그 논문인데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이라는 그 세균이 감염하는 경로를 마우스 살아있는 채로 쭉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리스테리아를 빛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빛나는
박테리아를 만들면 이렇게 이제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살모넬라의 독성 요인이 뭔지를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최 교수님께서 이런 일을 한번 살모넬라 가지고 나랑 같이 해볼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빛나는 살모넬라를 만들었습니다. 빛나는 살모넬라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읽었던 논문인데 살모넬라를 가지고 암을 표적 치료를 하고 단백질을 익스프레션 시켜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이제 2001년에 실렸던 것을 제가 읽었었거든요.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암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암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독성이 제일 약한 빛나는 살모넬라를 주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세요. 암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총 집결해가지고 거기서 번식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다른 장기로는 안 가고 암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굉장히 그 흥분했던 기억이 나고 제 인생에서 그 연구 결과 보고 제일 흥분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이제 박테리아를 가지고 암 치료제를 만드는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룬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박테리아는 다른 암 치료제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암 치료제의 단점들이 있죠. 표적 치료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암 표적이 완전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좋은 저널에 이렇게 딱 발표를 했는데 100% 주면 제일 표적 잘해도 0.7%밖에 암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암 세포에 남아있는 것은 또 그중에 0.001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죠. 서로 암 조직으로 가더라도 암 침투를 못합니다. 암은 굉장히 압력이 높고 밀도가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약물들이 그렇게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혈관 주변에만 이렇게 있어요. 멀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암세포들은 그 약물 저항성을 나타내게 진화를 하고 또 면역을 회피하도록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든지 암세포에 제한된 독성밖에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광받는 면역 치료 효율이 15에서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에 비해서 박테리아는 암을 표적할 수가 있습니다. 암을 표적을 해가지고 플라젤라가 있기 때문에 모틸리티, 운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암 조직의 그 밀도를 뚫고 멀리까지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균들은 30분에 2마리씩 계속 분열을 합니다. 먹을 것만 충분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2마리가 4마리가 되고 4마리가 8마리가 계속 그 지수함수적으로 분열을 하는 거죠. 단백질을 이제 운반을 하게 되면 그 단백질 양도 그래서 많아지는 거죠. 치료 단백질 양도 이제 많아집니다. 세균은 강력한 면역 유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암에서 세균들이 증식을 하기 시작하면 면역 세포들이 그걸 보고 이제 잡으러 쫓아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역 치료 효과까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무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아실 겁니다. 살아있는 세균을 가지고 암 치료제를 만들려면 유전공학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료 물질들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이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치료 물질들 또 암을 센싱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로 이제 약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주사를 하면 이 박테리아는 암을 표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암을 쫓아 들어가서 이제 암을 센싱을 하면 이제 탑재해 있던 치료 물질들을 암 조직에다가 이렇게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균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면역성하고 이 탑재되어 있던 그러한 그 치료 물질에 의해서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또 2차적으로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2차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표적 면역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제네틱 엔지니어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치료 물질을 한 20개 정도 여러 가지 치료 물질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치료 물질을 탑재한 박테리아를 만들어 가지고 세포 단계에서 그 특성들을 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동물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이제 이 일을 해왔었는데 주로 이제 초창기에
외국인 학생들이 제 실험실에 많이 왔었습니다.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좋은 이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 치료가 잘 되는 그러한 박테리아의 이름을 살모넬라 베이스드 암드 마이크로브스, 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돌아가신 제 선생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쌤 중에서 이제 그 암 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녹색이 면역 세포고 빨강색이 그 세균인데요. 처음에는 면역 세포하고 세균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다가 나중에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대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암은 이렇게 이제 쪼그라드는. 그래서 암을 어떻게 박테리아가 암 조직에 쫓아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TNF 알파가 이제 혈관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TNF 알파는 혈관을 파괴하거나 혈관의 그 퍼미어빌리티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혈액을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또 그 혈액 플러싱을 일으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캔서로 쫓아 들어간 애들은 이제 라이보스라든지 아스파르테이트라든지 캔서 셀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펩타이드나 핵산에 의해서 키모텍시스를 해가지고 이제 암 조직으로 쫓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면역 세포들이 잘 침윤하지 못하는 곳 위주로 주로 하이폭식 튜머 에리어에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그런 그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 SAM, E, FR, CR, FC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보면 이제 SAM, FC가 제일 그 치료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SAM, FC로 해서 완전히 치료가 된 그러한 쥐에다가 반대쪽에 다시 이제 똑같은 세균을 석 달 후에 다시 심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 효과가 있으면, 백신 효과가 있으면 암이 안 자라고, 백신 효과가 없으면 그냥 암이 다시 자라겠죠. 여기 보면은 거의 이 8마리 전부에서 암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약간 도톰하게 암이 자라는 듯 하더니 나중에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면역학적으로 이제 리젝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쌤을 이용을 하면 암을 치료함과 동시에 암 재발 방지까지 그 면역 세포들이 전부 기억을 해가지고 암 재발 방지까지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테리아 론샷에 대한 이야기고요. 너무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제 두 번째 론샷은 심장 영상을 하는 물질을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심장 영상하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저희 김동현 교수, 지금 경상대 약대 교수인데 그리고 표하영 박사 둘이 이제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부부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암모니아가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제일 좋은 그 심장 검사법이거든요. 심장 혈관이 이제 심장 근육이 이렇게 잘 보이면 나중에 허열이 생기면은 이제 허열된 부위를 잘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선명합니까? 이게 훨씬 선명하죠. 이게 이제 FATP의 유사 물질들인데 저희가 만든 건데 기존의 병원에서 쓰는 암모니아에 비해서 훨씬 그 동물 실험 결과가 우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룬샷으로 끝날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에서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박테리아를 가지고 암을 치료하려면은 박테리아는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암으로 가서 살아야지 엉뚱한 데서 막 번식을 하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미징으로 이 환자에게서는 박테리아가 암으로 잘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면역세포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FDS라는 펫을 가지고 저희 치료용 박테리아가 암으로 갔을 때 암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미징 기술도 저희가 만들었고, 또 이제 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곰팡이 폐렴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만들었고, 악성 흑색종이 그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근데 전이를 다른 암에 비해서 진단을 잘 못합니다. CT나 MRI, 뭐 PET 이런 걸로 이제 잘 진단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F18DMPY2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선명하게 멜라노마를 진단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정상, 이거는 폐에 전이가 있는 건데요. 폐에 전이 있는 것도 이렇게 잘 진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1mm도 안 되는 림프절 전이 같은 것도 이렇게 선명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DMPY2라는 그 악성 흑색종 진단 물질, 또 그 외에도 이제 단백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약물 전달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룬샷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기술들이 다 지금 그 룬샷으로 그 실험실에 그냥 묻혀 있고 논문에서만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룬샷의 역사는 그 굉장히 큽니다. 이 아주 대표적인 게 노키아입니다. 노키아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의 핸드폰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자기 회사 연구진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는데 경영진이 묵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스마트폰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2011년에 노키아는 핸드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룬샷을 이제 묵살해 가지고 회사가 완전히 그 주력 산업이 없어진 거죠. 그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약도 그렇습니다. 제약업계에서 묵살한 약들이 스타틴 계열 약이 콜레스테롤 억제제인데, 이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엔도 아키라라는 일본 사람이 처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제약회사들이 다 묵살해 버렸어요. 16년 동안 묵살됐다가 엔도 아키라가 다 포기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멀크에서 이걸 그 약으로 만들어서 300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바스틴, 이건 이제 주다 포크만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암 환자에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약을 만들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32년 후에 아바스틴이 이제 그 제넨텍이라는 회사에서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엄청난 그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죠. 베타 차단, 이런 이제 제약업계가 묵살한 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상전이라는 그 물리학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상전이라는 게 물리학적 특성이 변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영하에서 얼음으로 있다가 영상이 되면 이제 물로 이렇게 바뀌는 물리학적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고체인 상태가 노키아에서 룬샷을 거부한 경영진이라면, 이런 액체 리버럴한 상태가 노키아에서 스마트폰을 제안한 연구진이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번창을 주제로 하고 경영진은 생존을 주제로 하죠. 그래서 뭐 실험실에서 막 이렇게 그 좋은 아이디어 뭐 좋은 게 나왔다고 해도 이 기업들은 자칫 이거 잘못 담갔다가 실패하면 이제 엄청난 그 손실을 받기 때문에 이제 잘 안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저희는 이제 상분리된 상태에서 0도에는 얼음하고 물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얼음하고 물이 분리가 된 것을 억지로 섞으려고 하지 말고, 분리가 된 건 분리가 될수록 좋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 열심히 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 열심히 하고, 대신에 지속적 교환을 통해 가지고 동적 평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역할을 의사과학자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과학자들이 이 룬샷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수호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2019년에 CNCure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 이름을 만든 이유가 See and Cure, 이제 보고 치료하자. 그래서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또 직접 치료를 하자, 이제 그러한 의미로 CNCure라고 만들었고, 2019년 8월에 설립을 했고, 지금 박테리아 기반 그 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약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식약처에서는 이걸 이제 임상시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제도적인 인증 절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약을 생산을 해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CRO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약품 생산,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약품화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DMPY2는 비임상 완료해서 지금 이제 임상 시험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약품 생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FDS, 이 쌤을 이미징하는, 박테리아를 이미징하는 것은 일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살아있는 세균을 약으로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 트라이얼이고요. 이걸 정맥 주사제로 만드는 것은 저희 회사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가 그런 노하우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처음 그 시도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단계 모든 것이 다 허들입니다. 모든 게 허들인데 그 허들을 이제 이렇게 팀 플레이로 저희가 이제 그 극복을 하는 거죠. 저희 CNQ어의 CEO와 CFO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박중권 대표신데 원래 이제 금융계에서 오랫동안 그 투자 금융 이쪽에 이제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고요. 제가 이제 CSO와 CEO를 이제 겸하고 있고 박테리아 쪽에 샘의 그 최고 기술 책임자는 저희 미생물학 교실의 홍영진 교수님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 쪽에 최고 기술 책임자는 저와 함께 한 13년 동안 저희 실험실에서 같이 석사, 박사, 뭐 연구원 다 했던 이제 김동현 경상대 교수가 이제 이렇게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감사를 드려야 될 건 저희 이제 학회인데요. 제가 열심히 활동했던 학회가 대한해그학회 분자영상학회입니다. 이 두 학회의 특징은 의사들만 모여 있는 학회가 아니라 의사와 과학자가 같이 인터랙션하는 그러한 학회입니다. 이 대한해그학회는 화학, 생물, 의료, 기기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참여해 있고 분자영상학회는 화학, 물리, 컴퓨터 모든 영상에 필요한 모든 분야가 다 참여해 있는 그런 학회에서 저희가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룬샷 그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해그학 교실 이제 저희 선배님, 후배, 동료 교수님들 10명의 교수고 이분은 지금 독일 뮌헨 공과대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이 교수님들도 전부 다 자기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코릴레이션을 하는 그러한 교실이고요. 예, 제 실험실은 처음에 이름이 러브미였습니다. Laboratory of In Vivo Molecular Imaging. 그래서 이제 러브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후배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다 실험실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형 과제도 따고 그러면서 분자영상 세라노스틱스 연구소 MIT로 이제 이름을 조금 더 확대해갖고 연구소로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러브미 멤버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계시는데 전부들 그냥 그 밤새도록 실험하고 공부하고 그 열심히 하는 그 저희 동료들, 저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가족한테도 크게 감사를 해야 되죠. 제 아내한테도 감사를 하고 한 2주 전에 그 시집간 제 딸입니다. 지금 여기도 와 있는데요. 시집간 딸. 이제 여기는 그 첼로를 전공한 딸이고 둘째 딸은 지금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인데요. 아빠와 엄마가 하던 일을 하나씩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제 여동생, 남동생의 가족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처가 단체 사진인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그 전체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인데요. 저희 처가의 가족들께 감사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연구는 유치원에서 하는 재미있는 놀이와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연구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 논문 읽는 것은 그냥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연구는 상상하고 창작하고 또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더 재밌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점이 뭐지? 서로 토론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도약하는 그리고 나서 또 숙성 기간 동안에 상상, 창작, 스토리텔링, 공유, 생각 이것을 또 이제 하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행동, 실천 행위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의대 교수들은 그걸 잘 압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 보는 시스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수술이나 시술 다 팀플레이거든요. 전부. 실험도 연구도 요새는 거의 팀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학제 연구고 요새는 이제 융합되고 통합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인적 네트워크, 스승, 동료, 제자, 가족, 지지자들을 많이 만들수록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자기가 연구자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가짜 실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실험해 보면 99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스타틴, 아바스틴 이거는 최종 결론이 실패였습니다. 근데도 나중에 다시 그 부활을 해가지고 33년 후에 17년 후에 이제 시장에 나온 그러한 가짜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리뷰 이 박테리아 암 치료의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퍼스펙티브 리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훗날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또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썼는데요. 그런 룬샷 수호자가 특히 의사과학자들은 룬샷 수호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룬샷 수호자 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룬샷 수호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 없이는 절대 특히나 저희 세대는 아내가 그래도 손에 많이 봐주고 밀어줬습니다. 근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가족의 지지를 못 받으면 아예 실험실에는 발도 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지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연구의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가족 지원의 노하우를 끊임없이 선배들에게도 물어보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서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